네, 안녕하세요. 잔매거진의 김태진입니다. 분노 조절 장애라는 단어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에 분노 조절 장애를 겪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리고 있는데 이 분노 조절 장애를 느낄 때의 스트레스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느끼는 스트레스와 같은 상황이다라는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우리 취업준비생들 하면은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 또 분들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뭐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스트레스를 받을 때 계속해서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보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통해서 감정 조절을 잘 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성공 취업을 위해서도 필요한 자세니까요. 우리 취업 준비생들 항상 웃는 얼굴로 긍정적인 생각 가지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잔매거진 취업에 관한 이슈를 키워드로 살펴보는 핫이슈 키워드가 1부에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캠퍼스 자벤조이의 이진호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좀 쌀쌀해진 것 같습니다. 우리 취업 준비생 여러분들 몸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소식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캠퍼스 자벤조이의 이도희 기자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본주의 이도희 기자입니다. 오늘 좀 여러분들의 고민의 실마리를 많이 풀어드릴 수 있는 아이템을 준비해 왔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두 분의 기자님께서 열심히 취재해 주신 내용들 방송을 통해서 오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어떤 키워드들이 있는지, 어떤 핫이슈가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4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공채 시즌2를 먼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도희 기자님이 준비하신 내용이죠? 네, 이제는 11월이면은 웬만한 기업 공채가 끝나가는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뭐 공채 많이 또 탈락도 하고 해서 좌절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아직 좌절하긴 좀 이릅니다. 이제 일부 대기업에서 또 다른 트랙으로 여러 가지 신입 공채 소식을 많이 들고 나왔으니까 한번 기대해 주세요. 네, 그야말로 시즌2의 시즌이 돌아왔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또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 취업 준비생들에게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우선 대표적인 곳이 삼성그룹인데요. 근데 삼성은 지금 뭐 다들 아시다시피 면접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또 삼성 계열사들의 자회사가 또 새롭게 채용을 또 같이 시작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자회사 채용 같은 경우는 역시 G사트를 또 치르는데, 그러니까 뭐 이 G사트도 이제 자회사 채용 G사트라 해서 미니 G사트라도 불릴 만큼 좀 이렇게 시즌 2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보시면 삼성생명 서비스 같은 경우가 이제 11월 8일까지 이제 서류 접수를 받고 신입 보험 심사직을 채용을 합니다. 또 그 G사트, 그러니까 직무 적성 검사는 똑같이 11월 22일 날 모든 회사들이 실시를 하는데요. 네. 이게 끝난 후에 12월 둘째 주에 면접을 거쳐서 이제 1월 4일 날 입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삼성 선물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력서를 접수를 마감은 했어요. 근데 이제 주로 영업직에서 신입사원을 채용을 했고요. 이제 뭐 영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스피킹 실력이나 뭐 토익 성적 이런 것들 요구를 했고, 역시 11월 22일 날 똑같이 다른 자회사들과 마찬가지로 G사트를 실시를 합니다. 네, 이제 삼성 외에도 이제 대부분 계열사별로 채용이 진행된다라고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삼성 계열사들을 살펴봤고 또 다른 기업들은 어떤 곳들이 있을까요? 하나그룹 같은 경우가 이제 네. 최근에 계열사별로 채용을 실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이제 오늘 들고 나온 곳은 조금 이제 마감을 한 곳이긴 한데 또 앞으로도 하나 계열사들이 많이 신입 채용을 진행을 하니까 또 이제 계속 지켜보시면 될 것 같은데. 참고해야죠. 예, 그럼요. 예. 네, 이제 하나그룹의 IT 서비스 기업 같은 경우가 하나 SNC인데요. 이제 이곳 같은 경우는 11월 22일 날 서류 접수를 마감을 했고, 이제 또 하나그룹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인적사항 검사가 없잖아요. 그래서 서류 전형과 기술 PT 면접 그리고 팀장 면접, 임원 면접을 거쳐 신입사원을 선발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육사원시티도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1차 실무 PT, 팀장 면접 그리고 2차 임원 면접을 거쳐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을 합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 하나그룹 채용은 또 나올 예정이니까 많이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 특기자 전형 같이 이제 채용 방식이 특수한 경우도 어떻게 보면 시즌2에 포함되는 범주라고 좀 설명드릴 수가 있겠는데 어떤 곳들이 있을까요? 이제 그 특기자라고 하면은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외국어잖아요. 외국어. 네, 네. 이제 그래서 그 외국어 능통자를 좀 집중적으로 선발하는 곳이 있는데 이제 바로 CJ 대한통운이에요. 근데 요 전형 같은 경우 좀 제가 알아본 경우가 많은 분들이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제 각 대학 채용 설명이나 이렇게 좀 부분별로 이제 일부만 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한번 이번에 들고 나와봤습니다. 이제 그 요 외국인 능통자 전형은 G트랙이라고 하는데요. 요 전형을 통해서 그 SCM, 즉 공급망 관리를 하는 그런 직무를 또 신입사원을 선발을 합니다. 근데 서류 접수는 11월 15일까지고요. 이제 요건
같은 경우는 그 3학년 2학기 학생들을 대상으로 좀 선발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선발이 되면은 그 2번의 인턴십을 거쳐서 이제 여기까지 통과를 하면은 나중에 CJ 대한통운의 이제 신입사원 자격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외국어 성적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 CJ 대한통운에서 내건 외국어 같은 경우는 뭐 중국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독일어 같은 경우고요. 이제 요 외에도 좀 여러 가지 언어를 제시해 놓고 있어서 한번 보시고 내가 요 언어 중에 하나를 능통하게 할 수 있다 하면은 지원해 보셔도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외국어 특기자분들에게 이제 참고가 될 만한 소식이었고요. 또 다른 채용,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이름만 들어도 좀 감이 오실 것 같은데 LGU 플러스가 네. 얼리버드라는 이름으로 또 채용을 해요. 근데 그 얼리버드라는 이름만큼 이제 3학년 학생들을 이제 조기에 선발을 해서 신입사원으로 육성을 시키겠다라는 그런 제도인데요.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11월 6일까지 모집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3학년 2학기 재학생이나 휴학생 정도 이제 선발을 하고 있고요. 기술이랑 마케팅 두 직무에 채용을 합니다. 뭐 채용 절차 같은 경우는 LG 그룹과 좀 비슷하게 서류 전형, LG 인적성 검사 그리고 LG U 플러스는 면접을 하루에 실시하잖아요. 그래서 원데이 면접. 요거랑 그 얼리버드 프로그램이라는 요 이제 인턴십 개념의 그런 프로그램과 CEO 면접을 거쳐서 최종 입사 자격을 얻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하반기 공채가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 이도희 기자님이 소개해 주신 기업들 잘 준비하시면서 또 다른 좋은 결과를 얻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살펴봤고요. 그 다음 키워드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거를 이야기 나눠볼까요? 취업센터입니다. 예, 항상 우리 이진호 기자님께서 아주 도움될 만한 취업센터를 소개해 주고 계신데 이번 주에는 어떤 곳에 다녀오셨나요? 이번 주에는 그 경기 인천 지역 대학 창조 일자리 센터로 지정이 된 곳이고요. 경기대학교 취업센터를 좀 다녀왔습니다. 경기대학교 취업지원센터 다녀오셨군요. 일단 경기대학교 취업지원센터의 특징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경기대학교 같은 경우는 취업센터를 인재개발원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인재개발원. 네. 독특한 거를 보시면 이제 총장 직속기구로 이 취업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네. 이것은 달리 말하면 이제 학교에서 취업을 조금 최우선에서 해결하겠다는 일종의 대학의 의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이 경기대학교 같은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선정한 대학 창조 일자리 센터로 지정이 됐고요. 경기 인천 지역에는 이제 경기대를 비롯해서 가천대, 아주대, 인하대 요 총 4개 대학이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5년간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말씀해 주신 내용처럼 이제 경기 지역에서 이제 지정이 되면은 어떤 역할들을 담당하게 되는 거죠? 네, 대학 내에서는 이제 취업을 원스톱으로 진행을 할 수 있다라고 네. 해서 센터를 별도로 취업센터 옆에다가 따로 개설을 하나 했고요. 여기에는 이제 고용전이 신설이 돼서 청년 일자리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경기대 측에 따르면 이제 경기도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해서 기업과 학생들을 좀 연결할 수 있는 취업의 게이트웨이 역할을 좀 본격적으로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앞서서 이제 인재개발센터를 총장 직속기구로 뒀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만큼 지원은 뭐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취업 지원 제도, 네, 시스템적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경기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취업을 하면서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일종의 미래 잡기 장학금 제도가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본인이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혹은 어떤 어학 성적 등을 취득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포인트가 지급이 됩니다. 이 포인트를 쌓아두면 추후에 장학금으로 학생들이 돌려받는 거고요. 특징이 하나는 이제 등록금이 초과돼도 등록금과 별개로 장학금을 더 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하네요. 그래서 지난해 기준으로 약 한 2,000명이 약 5억 원에 가까운 장학금을 지급을 받았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학교에 좀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곳이고 취업 준비생들에게 뭐 더할 나위 없이 환영할 만한 그런 제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진로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이제 뭐 학년별로 뭐 어떤 관련 프로그램들이 있을까요? 네, 대표적으로는 KCCP 취업 동아리를 손꼽고 있습니다. 이 네. KCCP는 이제 경기 커리어 캐치 프로그램이라는 것이고요.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약 한 취업률이 한 80%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취업에 보장이 되는 취업 동아리인데요.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한 3, 4학년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3개월간 집중적으로 상담이나 1대1 취업 클리닉 그리고 자기 분석이나 기업 분석 등을 통해서 조금 취업에 대한 어떤 정보뿐만이 아니라 방향까지 제시해주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뿐 아니라 경기대 같은 경우는 이제 신입생부터 진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커리어 플랜 프로그램 말고도 경기대의 핵심 역량인 OC 역량
강화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OC 같은 경우는 전문 역량이나 소통 역량, 그리고 협업 역량, 그리고 시민 의식, 그리고 창의 융합 역량 요 5가지를 이루는데요. 이걸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액션 플랜 등을 운영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학생들이 이런 핵심적인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조금 방향을 잡아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경기대 인재개발원에 관련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고요.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해서 저희가 경기대 인재개발원 박윤희 과장님과 전화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이 되어 있고요.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일단 총장 직속으로 운영된다는 점 저희가 지금 설명을 스튜디오를 통해서 드렸는데 어떤 기구들이 있으며 달라진 점, 그간의 달라진 점은 어떤 것들이 또 있을까요? 네, 저희 경기대학교는 취업 관련 기구인 인재개발원을 총장 직속 기구로 두고 있으며 인재개발원 산하에 교내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과라고 인증하는 학생 역량 강화센터와 여대생의 경력 개발과 젠더 의식 함양을 위한 여대생 커리어 개발센터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고용노동부로부터 대학 창조 일자리 센터 사업에 선정되어 이 또한 총장 직속 기구로 설치되었으며 총장 직속 기구는 대학의 고용 정책을 총장의 지원하에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간에 이제 그 대학 창조 일자리 센터로 지정되기 전까지 뭐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셨을 것 같은데 어떤 노력들을 해오셨는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우선 1학년의 조기 진로 탐색을 위해서 전공 및 진로 탐색 교과목을 필수화하였고 학생의 진로 탐색과 역량 개발을 위한 비교과 활동 및 모든 상담을 통합 운영하는 K커리어 학생 역량 개발 통합 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청으로부터 2014년 창업선도대학에 선정되어 창업을 적극 지원하는 등 청년 고용 전반에 대한 학생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인재개발원에서 이제 취업 동아리를 운영하는 게 새롭던데 이게 어떤 거죠? 구체적으로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경기대학교의 자랑인 우수인재 양성 프로그램인 취업 동아리 KCCP는 네. 희망 직무가 같은 3,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학기 동아리 가입이 이루어지며 2박 3일간의 취업 캠프를 시작으로 3개월간 인재개발원의 취업 전문 선생님들을 통한 집중 상담과 취업 클리닉, 자기 분석, 기업 분석 등의 스터디를 통해서 다양한 취업 정보를 공유하며 취업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동아리입니다. KCCP는 막연한 취업 준비가 아니라 기업이나 직무에 대한 목표를 세우고 그에 따른 취업 역량을 계속적으로 강화하며 경쟁력 있는 인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꾸준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효과는 KCCP 출신 졸업생들의 평균 취업률 80%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시즌에 이제 취업 준비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과장님? 네, 최근 기업들의 채용 트렌드가 스펙보다는 지원하는 업무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체계적으로 준비했는지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우리 경기대학교에서는 졸업생 선배를 통한 멘토링 특강을 매주 실시하여 실제 기업에서의 업무 흐름과 직무 이해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는 실제 공채 지원 과정에서 입사 지원서 및 면접을 효과적으로 준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되고 있으며 성공 취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원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어필하는 것이 가장 좋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은 멘토링 프로그램 이후에 바로 직무 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채용 기업의 직무 요구 역량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자신의 강점을 효과적으로 제시하는 법을 배움으로써 서류와 면접 과정에 자신 있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인적성 특강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하여 기업의 하반기 공채에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 스튜디오에 또 이진호 기자님도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이진호 기자님도 계속해서 질문을 한번 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학생들이 우선적으로 이제 중소기업에 대한 관심도가 아무래도 조금 낮는데 학생들의 어떻게 보면 선택의 폭을 좀 넓힐 수 있는 어떤 지원 프로그램들이 좀 있나요? 네, 우리 대학도 다른 대학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많은 취업 준비생들이 대기업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작카페 프로그램의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강, 취업 컨설팅, 인사 담당자 리크루팅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 대학을 졸업한 147명의 멘토들이 재직하는 알짜 중소 중견 기업을 소개하고 그 멘토들의 취업 준비 과정을 학생들에게 알리는 멘토 우려내기 시리즈 책자를 3권까지 제작하여 배포하여 미스매칭의 격차를 해소하는 데 학교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최근에 이제 NCS 도입이나 스펙 초월 등 이제 트렌드가 계속 변화하고 있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변화에 좀 맞춤형 어떤 지원들이 또 있나요? 네, 있습니다. 최근에 직무 역량을 중요시하는 트렌드에 맞춰서 저학년부터 단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학년별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직무별 주말 특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채용 트렌드인 국가 직무능력 표준, 즉 NCS를 도입하여 취업 교과목을 개편하고 하반기 취업 특강과 동계 취업 캠프에 NCS를 도입 적용하여 실시할 예정입니다. 취업부서의 취업 전문 컨설턴트들이 먼저 채용 트렌드를 알기 위해서 NCS 전문가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했으며 학생들과 밀접한 학과 교수님들에게 NCS 관련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교육과정을 현재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기대학교 인재개발원에 관련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박윤희 과장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키워드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복수전공입니다. 복수전공 어떤 내용이죠? 최근에 네. 이제 융합형 인재가 많이 대두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복수 전공을 해야 되는 그런 강박관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정말 복수 전공을 하는 게 맞는지 또 이제 할 거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그런 좀 코멘트를 여러분께 좀 전해주고 싶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우리 학생분들에게 특히나 도움이 될 이야기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뭐 결론부터 이야기를 좀 나눠보죠. 복수전공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어떠세요? 필요합니다. 필요하다. 네. 아. 제가 이제 여러 기업 인사 담당자나 네. 대학 취업 관계자분들 여러분들에게 한번 조언을 구해봤는데 대부분이 다 필요하다, 꼭 하라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그래요. 왜 필요하다라고들 그분들께서 이야기하셨으며 이도희 기자님 의견은 또 어떠세요? 사실 저도 그렇고 저도 이제 이분들 의견에 동의하는 건데요. 네네. 사실 그 진로를 찾을 때 전공보다는 내가 어떤 직무에 지원을 하고 그 직무에 어떤 역량이 필요하냐가 더 중요하잖아요. 최근에 또 이제 NCS 기반 채용 이런 게 또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이 NCS 역시 마찬가지로 직무 역량을 중심으로 이제 평가를 하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부 정책이나 기업의 채용 방침 이런 게 모두 직무 중심으로 좀 많이 강화가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직무를 이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다른 여러 가지 전공을 좀 같이 준비를 하는 게 어떠냐는 그런 입장이고요. 이제 그 기업 의견들도 좀 다르지 않은데요. 이제 마찬가지로 그 심화 전공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한 전공만 좀 파는 것보다는 다양한 거를 복수로 좀 공부를 해봐라라는 걸 추천을 한다는 건데요. 이제 한 기업 이제 대기업 채용 담당자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대학교에 따라서 또 심화 전공 자체를 아예 운영을 하지 않는 곳들도 있대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기업은 신입사원을 채용을 할 때 심화 전공 여부는 반영을 하지 않는다.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예 조금 심화 전공보다는 다양한 전공을 해서 그런 점을 어필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실제로 기업에 입사해서 일을 하다 보면은 기피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분야를 다양하게 넓게 하는 게 더 중요하더라라고 조언을 많이 해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복수 전공이라고 해서 아무거나 할 수는 없잖아요. 이왕이면 취업에 좀 더 유리한 쪽을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아무래도 복수 전공이나 부전공 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또 부담도 있잖아요. 더 많은 학점을 이수해야 된다는. 그렇죠. 그래서 기왕이면은 좀 제대로 하는 게 좋은데 우선 목적을 학문적 그리고 취업 이런 두 가지 분야로 나눠서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학원에 진학을 한다거나 학문이 목적이다라고 한다면 그 두 전공을 이제 통합을 했을 때 요거를 새롭게 응용할 수 있는 대학원에 그런 전공이 과가 있는지 또 내가 졸업을 한 후에 커리어를 다른 방향으로 쌓을 때 어떻게 또 이제 할 수 있는지를 교수님들과 좀 상담을 하는 게 좋고요. 네. 만약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겠지만 취업이 목적이라면 그 내가 다중 전공으로 선택할 과가 이제 그 기업체에서 내가 원하는 기업이 채용하는 그 직군에 해당하는 전공인지를 우선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만약 이공계라 하면은 물론 이제 인문계 전공을 다중 전공을 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요. 그것보다는 내가 만약에 컴퓨터 공학이다 하면은 전기 전자 공학을 다중 전공을 해서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 그런 전공을 선택하는 게 아무래도 경쟁력을 강화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이런 사례 같은 경우는 최근 또 수요가 많은데 무선 네트워크 관련 사업 있잖아요. 이런 분야에서 많이 이런 융합형 인재를 요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복수 전공하면 사실 인문계 학생들에게 굉장히 좀 관심 있어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업이 어렵기 때문에 인문계 학생들을 위한 팁을 좀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인문계열 같은 경우도 네. 좀 다양한 폭으로 이제 아무래도 인문계는
범위도 넓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 내가 인문계열 전공자인데 홍보나 디자인 관련 업무를 하고 싶다 이런다면은 물론 뭐 관련 디자인 뭐 전공이나 이런 것도 좋겠지만 이제 사실 컴퓨터 공학 좀 의외긴 한데 컴퓨터 공학이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그런 컴퓨터 기술 이런 것들 익혔을 때 내가 나중에 진로를 선택을 할 때 좀 다양한 분야로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다는 조언인데요. 그래서 또 최근에 대학들 같은 경우는 자율 설계 전공이라고 해서 이제 학생들이 본인이 원하는 진로를 선택한 다음에 그 진로에 맞는 전공을 자유롭게 선택을 해서 그 커리큘럼을 들을 수 있는 제도도 많이 마련해 놓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활용해도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또 뭐 한 채용 담당자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인문학을 전공한 뒤에 상경계열을 복수 전공을 해서 입사한 사례도 늘고 있기 때문에 뭐 이 점을 참고해도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가 지원을 하는 분야의 비즈니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되 여기에 자신의 주전공과 좀 접목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전공을 선택을 해서 좀 창의적으로 생각을 해봐라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네, 신중하고도 이제 현명하게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수 전공에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제 핫이슈와 키워드 마지막 키워드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홍보대사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대사 어떤 내용인가요? 네, 대학생들이 많이 하는 대외 활동 중에 이제 한 부분인데요. 대학생 홍보대사. 네, 대학생 홍보대사고요. 기업을 홍보하는 역할을 하긴 하지만 아무래도 기업 내의 어떤 전반적인 업무를 배울 수 있는 활동이고요. 또한 이제 아무래도 홍보대사다 보니까 조금 적극적이고 밝게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는 대외 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홍보대사는 이제 기업은행에서 운영하는 아이원뱅크 대학생 홍보대사와 S-오일이 운영하는 햇살나눔 홍보대사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대학생들 사이에서 조금 선호도가 높은 홍보대사 활동을 지금 오늘 소개를 해주시려고 합니다. 아이원뱅크부터 살펴보죠. 대학생들이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아이원뱅크 같은 경우는 이제 IBK 기업은행에서 최근에 출시한 이 스마트 뱅킹 서비스인 아이원뱅크를 홍보하는 것이 주된 역할이긴 한데요. 네. 젊고 건강한 스마트 금융 브랜드 형성에 조금 도움을 주자라는 취지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총 28명의 학생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원 마케팅 현장이나 마라톤 대회, 나눔 봉사활동 등의 좀 적극적인 활동 등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제일 핵심 임무는 이 홍보 콘텐츠 제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원뱅크를 좀 소개하는 콘텐츠인데요. 이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SNS 채널을 통해서 좀 홍보가 되고 있고요. 이 기업은행 내에 있는 신입 회원들의 교육 자료나 또는 어떤 지점, 영업점 등에서 고객 등의 접점에 있는 영상으로 좀 활용이 된다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학생들이 만든 게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보일 수 있다라는 장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아이원뱅킹의 장점 중에 하나는 이 운영 자체를 이 스마트 금융부 담당자들이 직접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기업은행 내에서. 그래서 아무래도 은행권 취업에 좀 관심이 많은 친구들은 이 담당자들과 직접 대면을 하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은행권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나 이런 전달 노하우들을 좀 많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좀 장점이 많고 매력이 많은 대외 활동이다 보니까 경쟁률도 좀 치열할 것 같거든요. 채용이 어떻게 진행이 되죠? 네, 일반적으로 서류랑 그리고 면접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제 서류 같은 경우에는 뭐 제일 중요한 게 긍정적 마인드를 갖춘 열정이라고 이야기를 인사 담당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조금 모집 인원을 기존보다 지금 현재 28명보다 더 확대한다고 하니까 아마 기회가 확대될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장점들이나 혜택이 있는데 아무래도 기업은행 취업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좀 봐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IBK 기업은행 인턴 채용에서 우수 활동자 같은 경우는 서류 전형의 면제 전형을 또 준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아이원뱅크의 홍보대사 활동, 대외 활동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또 하나가 S-오일 햇살 나눔 홍보대사 오늘 소개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일을 하는 거죠? 네, S-오일 같은 경우 2011년부터 이제 시작이 돼서요. 올해로 5기가 활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벌써요? 네, 예. 주로 하는 활동 자체가 연탄 나누기나 뭐 사랑의 빵 나누기도 좀 봉사 활동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 봉사 활동을 하는 취지가 이 학생들이 이 봉사 활동을 통해서 자기가 느낀 것을 조금 다른 사람들에게 콘텐츠를 통해서 전파해줘라라는 취지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 역시도 SNS를 통해서 활동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이 친구들의 활동이나 영상 등은 스마트폰, S-오일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도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은 이 UCC 공모전에 이 학생들의 작품이 출품이 되는데요. 최근에 CSR 필름 페스티벌이나 에코다쿰 어워즈나 29초 영화제에 이 학생들이 직접 작품을 출품을 해서 수상도 하는 성과도 냈다고 합니다.
햇살 나눔이라는 그 의미를 알 수 있는 그런 활동인 것 같습니다. 채용은 역시나 또 어떻게 진행이 되죠? 네, 여기 역시도 서류랑 그리고 네. 면접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평가 항목을 좀 몇 가지를 담당자가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대표적으로는 SNS 운영을 뽑고 있고요. 그리고 대외 활동 경험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인과의 융화 등이 좀 평가 요소가 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여기 SOL 같은 경우에는 햇살 나눔 같은 경우에는 매월 활동비가 지급이 되고요. 그리고 좀 기업의 어떤 CSR 활동에 좀 관심 있는 친구들이 좀 많이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관심 있어 하는 대외 활동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의 기자님과 함께 핫이슈 핫키워드 함께 해봤습니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취재해 주시느라 수고해 주신 두 분의 기자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정확히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런 쪽으로도 상담을 해주실 줄 몰랐고 그래도 적성검사나 이런 거 전문가들 좀 의견 들어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일에 제가 잘 어울리는지 원래 갖고 있는 성향도 알 수 있게 돼서 좀 더 구체적이고 시야를 넓히게 되는 계기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도움이 너무 많이 됐습니다. 나이 또래의 진로를 아직 못 찾은 사람들이 많은데요. 친구들한테도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직무를 찾아라. 파이팅! 딱 맞는 적성으로 평생의 직업으로 직무를 찾아라.